우리는 조선 전기의 최대 비극인 단종의 폐위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똑같은 감성적 서사를 소비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욕의 화신 세조와 나약하지만 지켜주었어야 할 불쌍한 어린 왕 단종, 악인과 선인의 단순한 이분법이죠. 하지만 감상적인 껍데기를 걷어내고 역사의 기계 장치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나옵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악인의 음모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명적인 오판과 통제 불능의 시스템 붕괴가 낳은 필연적 참사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최대의 정치적 파국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난도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인 문종부터 해부해 봅시다. 조선 건국 이래 문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왕위가 적장자마다들에게 곧바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종도, 세종도 힘과 능력, 정치적 타협으로 왕좌에 올랐죠. 즉, 조선 초기의 왕위 승계는 철저한 실리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몸이 부서져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2살짜리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고집스럽게 물려주었습니다. 최초의 적장자 상속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권력은 공백을 참지 못합니다.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소년이 왕좌에 오르자마자 국정 운영 시스템은 즉각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좌의정 김종서와 고명 대신들은 주요 인사 서류나 국가 문서의 노란 딱지, 즉 황표 화음표로 미리 가부를 표시해 올렸고 왕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습니다. 왕이 다스려야 할 나라가 늙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신하공화국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권력, 공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눈치챈 이가 바로 세종의 아들이자 왕실의 큰어른이었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이 바라본 조선의 꼴은 참담했습니다. 어린 조카는 신하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고 김종서 일파는 조정의 인사권을 독점하며 왕실의 권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종서 세력은 수양대군의 비상한 능력을 경계하며 동생 안평대군과 손잡고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죠. 권력의 세계에서 2인자가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수양대군에게 개유정난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야욕이 아니라 저들이 자신을 먼저 제거하기 전에 판을 뒤엎어야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칼날로 김종서 일파를 도려낸 것은 무너져가던 왕권의 중심을 강제로라도 바로잡기 위한 냉혹한 정치 공학이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세조는 곧바로 단종을 죽이지 않고 상왕으로 예우하며 살려두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전임 왕을 처형하는 것은 스스로 폐륜아임을 공인하는 자살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단종을 살려두었던 그 정치적 유예 기간이 오히려 단종의 목숨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령 같은 이른바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이 어린 왕을 포기시키겠다며 비밀리에 쿠데타를 모의한 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전임 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반역 세력에게는 언제든 들 수 있는 최고의 깃발입니다. 포기 모의가 발각되는 순간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명분도 이유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겠다며 무리하게 낭만적 음모를 꿈꿨던 충신들의 충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을 유배지로 내몰고 사약을 마시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감성적인 시선을 거두고 냉정하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12살 단종이 계속 왕위에 남아 있었다면 조선은 평화로운 성군들의 낙원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시선입니다. 신하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국정 주도권은 되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며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조정 대신들의 이권 다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다른 대군들과 야심가들이 언제까지 신하들의 전횡을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기에 조정 내부에서 더 극심한 권력 암투가 벌어졌거나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제력이 붕괴된 무능한 정부는 국방 개척이나 국가 시스템,
정비 같은 거대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조선의 수명을 조기에 단축시켰을 것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피비린내 나는 찬탈자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영 시스템의 관점에서 세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기틀을 홀로 떠받치고 재조립한 초A급 실리주의 군주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이뤄낸 업적들은 조선이 수백 년 동안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손에 놀아나던 의사결정권을 온전히 왕에게로 가져와 중앙집권 체제를 재구축했고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할 불멸의 법전, 경국대전, 편찬의 기틀을 닦았으며 고패법과 보법을 정비해 국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감성적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역사는 감동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어린 왕과 무능한 원칙주의가 방치한 권력, 공백은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였습니다. 세조는 그 잔인한 리스크를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도려내고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낸 냉혹한 구원자였습니다. 도덕이라는 명분을 버린 대신 효율과 실리라는 시스템을 택해 조선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 그것이 바로 단종의 비극과 세조의 찬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냉철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뼈를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품격이었습니다.